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경기연구원 이외희입니다. 네, 첫 번째 발제가 되겠는데요. 경기도 통일경제특구 기본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개요하고 기존 계획과 관련 계획, 그다음에 경제특구 사례, 그다음 통일경제특구 조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이제 방향을 연구하게 된 배경은 뭐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특구법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법이 제정이 되게 되면은 이제 통일부에서 통일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이게 법에서 제시하고 있기를 이제 그렇게 되면은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계획 수립 전에 경기도에서 어떻게 이제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지, 어느 지역에 해야 될지, 어떤 규모로 해야 될지, 어떤 기능을 담아야 될지, 이제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이제 하나의 구상안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준비 단계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 그 발제 내용은 이렇게 경기도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기존에도 많은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 개성공단이 이제 계획되고 준비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2009년 제 3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4대 벨트라고 해서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그리고 접경지역까지 벨트 구상을 했습니다. 그 구상에서 이제 남북 접경지역 기본 구상안을 제시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평화에 대한 그런 특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2011년 통일경제특구 기본구상안이라고 국가에서 국회에 제출한 구상안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내용도 지금의 그 한반도 신경제구상이랑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제 접경 지역에 대해서는 통일경제특구라든지 DMZ 생태벨트 조성이라든지 계획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2012년에 수립한 경기도 종합계획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통일경제특구를 이제 1단계, 2단계 해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DMZ 평화생태벨트를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담겨져 있고요. 2015년에 수립한 경기비전 2040에서도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로서 남북 경제통합 특별지대를 조성하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떤 계획을 했으면 좋겠는지 제안한 것이 되겠고, 2017년 최근에 뭐 요건 조그만 단지이긴 하지만 개성공단 지원 물류단지를 파주시에 하나의 조성하자는 사업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가하고 경기도의 계획들이 제시되었고, 그다음에 접경 지역에 있는 시군들도 각 시군 나름대로 계획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파주, 고양, 연천, 인천, 김포, 철원에서 각각 나름대로의 통일경제특구로서의 그러한 계획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기도의 통일경제특구는 어느 지역에 어떻게 조성을 해야 될지 하는 그러한 개념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계획을 보면은 최근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내용과 특히 관련이 있고, 이제 신경제지도 구상에서 한동해벨트, 한항해벨트, 접경지역 평화벨트라고 해서 이제 이러한 세 개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남북한의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 중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환항해 경제벨트와 접경지역 평화벨트에 이제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의 개발축을 한반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어느 지역의
했으면 좋을지를 가지고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 교통망이라고 했는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이제 크게 5개 축을 제시했습니다. 경부 경의 축선하고 이제 동해하고 남선 축하고 서해안 축, 동해 축, 그 다음에 이제 동서축으로 이렇게 5개 축을 했는데 이제 국가 경제 지도 구상에서는 H축으로 해서 동해안과 서해안 축을 했지만 이제 교통축으로는 X축이 이제 주요 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교통망 계획을 보게 되면 철도망이 이제 보시면은 남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고속도로를 보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통일이 되든지 할 때 어떤 단계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될지를 한번 살펴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문산, 개성, 평양, 신의주, 2단계는 김포, 해주, 남포, 평양, 3단계는 전곡, 원산, 청진, 나선 순으로 이제 개발이 필요하다고 도로교통연구원에서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토부에서 남북 SOC 연결 사업을 2015 그전부터도 계획을 했지만 이제 2015년에도 이제 이걸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된 상태인데 경원선이나 동해선, 금강산선, 고속도로 이제 국도 이러한 연결 사업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대중국, 대러시아의 그러한 연계 선상에서 이제 저희들이 그 경기도의 통일경제 특구를 이야기할 때 이제 경부 경의척 축산하고 축선상의 이제 지역하고 경원선 축상의 이제 그 지역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제 통일경제 특구를 이야기할 때 그러면 사실 이게 경제적인 그런 타당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규모로 이게 통일경제 특구인데 소규모로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럼 경제 특구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다른 사례로서 이제 정책적인 그런 관점에서 살펴본 것이 되겠습니다.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총 면적이 뭐 2천만 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6제곱킬로미터가 되는데 이 중에 공장이 800만 평으로 굉장히 대규모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제 1단계로 공단이 이제 100만 평 정도가 지금 이제 개발된 곳이 1단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거의 이제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고 2단계, 3단계로 갈수록 이제 IT나 첨단 산업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만 지금 남북 관계상 이제 그런 제조업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경제 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도 청라, 영종, 이제 송도, 신도시 이게 전체가 경제 자유구역인데 이 전체는 132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되어서 규모가 뭐 거의 2천만 평 가깝지만 이제 청라 국제도시 같은 경우에도 17.8제곱킬로미터로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부산 명지지구 황해 경제 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도 합하면은 약 130만 평이 되고 해서 이제 그런 규모를 볼 수가 있고요. 기능들은 각각 지역 특성에 맞게 이제 대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경제개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가 차원의 개발구인 특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의주는 132제곱킬로미터, 그나마 황금평하고 위화도가 좀 작은데 이제 합해서 28제곱미터로 하고 있고 이제 기능들은 좀 첨단적이고 뭐 무역이나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이제 경제개발구 같은 경우에도 국가급은 좀 더 이제 국가적인 차원의 그런 전략적인 산업을 이제 아닌 경우에는 농업이나 지역 산업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개발구로 갈수록 이제 지방으로 갈수록 규모는 작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이제 굉장히 큰 규모로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맣게는 도시는 점, 그 다음에 연결된 지역은 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이제 개방구라고 해서 면적으로까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떤 기능을 가져가야 될지를 한번 살펴본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 조성 방향으로는 이제 통일경제 특구의 역할을 이제 경기도 차원에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의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개성공단과 북한 서해안 그리고 남한의 이쪽 서해안 지역을 연계를 해서 경제나 산업 그다음 나아가서는 대중국으로 이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경운축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 연천, 동두천, 양주, 포천, 의정부까지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들은 기존의 뭐 관광, 물류라든지 에너지 산업, 농업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러시아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남북관계 시나리오에 따라서 경기도 통일경제특구의 역할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이제 경위축하고 경운축으로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남북관계 시나리오를 경색 완화, 남북교류, 통일이 이제 가까워졌을 때 이렇게 4단계로 구분했을 때 경위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색 완화까지는 개성공단하고 서로 연계 보완이라든지 예비할 수 있고 이제 남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 중심으로 하고 이제 남북 교류가 활발하게 되면은 개성공단도 2, 3단계로 확대를 하고 경기도 통일경제특구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이 가까워지면은 개성하고 파주 간의 연계라든지 하나의 트윈시티 개념으로 해서 통일 대비 완충 역할도 할 수 있고 또한 이제 동북아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부여를 하고 이제 기능들은 거기에 맞게끔 제안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운축 같은 경우에도 경운축은 사실 파주 같은 경우에는 개성이랑 연결이 되어서 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제 경운축 같은 경우는 아직 연결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남한 자원을 활용한 기반을 조성하고 교류가 활성화될 때는 남북 연결 등 물리적 기반을 조성하고 이제 통일이 가까워졌을 때는 이러한 산업 기반을 확대하는 반면에 또 이제 러시아까지 확장을 고려한 그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했고 기능들은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이제 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통일경제특구를 하면서 일단 산업하고 관광 측면을 조금 이제 가시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구체적인 요약된 것을 말씀드리면은 경위축 산업업종하고 경운축 산업업종하고를 이제 북한 경제특구 내 산업과의 연계성, 문재인 정부 남북 경업 정책과의 연계성, 그다음 개성공단 여기에는 경운축 러시아 관계, 그다음에 지역 경위권, 경원권,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을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업종을 제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위축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특구의 성격을 하고 좀 고차원의 그러한 첨단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고 이제 경원축 같은 경우에는 관광, 농축산물, 이제 그다음 물류 유통 러시아와 연계됐을 때 에너지 산업 쪽으로 해서 제안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도 이제 하나의 큰 기능으로 통일경제특구의 기능으로 제안을 했는데요. 그래서 관광은 어쨌든 하나의 중간자적인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접경 지역이나 남북 관계의 부정적 관점을 긍정적으로 이제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 기능도 경위축, 경원축으로 해서 일단 지역 1단계는 각각 이제 특구 중심과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는 남과 북한의 산업 관광 벨트, 세 번째는 중국까지 연계하는 것. 마찬가지로 경운축도 이제 연천군 중심으로 했다가 이제 경위축과 이제 동서 간의 연결, 그 다음에 한반도, 동북 삼성, 러시아까지 연결하는 것들을 제안을 했고 이제 그러한 지역 내에 어떤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이제 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통일경제특구를 어디에 어떻게 지정을 할 것이냐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지역에서는 관심일 텐데 이제 통합법안에서 특구 지역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구 지역에 대해서 어느 지역을 지정을 해야 될지도 북한 인접 지역이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북한 인접 지역 시군이 될 것이고 특구 지역을 선정을 할 때 이러한 기능들을 이러한 이제 내용을 고려를 해서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류해서 나눈 것이 남북 관계의 상징성이라든지 북한 경제와의 연계성,
폐쇄를 고려한 입지, 그다음에 내외국인 투자 유치 가능성, 기반 시설 및 개발 비용 통일 대비 지역으로 해서 이 두 지역에 이제 선정하는 곳을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특구가 이렇게 이제 어떤 지역이 선정이 되든지 하면은 이제 어떻게 사업 추진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통일경제특구법에서는 이제 특구로 지정이 되면은 일단 통합법안에서 지금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니지만 국가산업단지나 산업단지, 관광단지, 택지개발, 도시개발 사업의 지정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하게 되면 이러한 의제 처리가 되고 이제 각각 단지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요 개별법으로 또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은 처음에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일부 장관이 수립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시도지사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개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게 이제 시도지사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시군이 같이 시도랑 연계해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경기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회희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